건강하게 장수하는 건강 100세 시대가 모두의 화두인 21세기. 삶의 모습은 더욱 풍족해진 반면 각종 성인병과 질병의 위험엔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푸드, 슈퍼푸드로 불리는 콩. 콩의 유익한 성질 또는 성품 또는 그 영양소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을 늘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바로 콩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 영양학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좋고 여성의 피부 건강이나 골다공증에도 좋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콩을 주변에 두시고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한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자 슈퍼푸드 콩. 그 놀라운 효능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콩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리는 콩의 효능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콩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식품,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예부터 맛과 향이 좋고 광택이 나며 모양이 반듯하고 먹기 간편해 음식의 오미를 갖춘 식품이라 일컬었죠. 그런데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두부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 초당 두부 마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경포호 북쪽에 자리한 초당 두부 마을은 한국 전쟁 때 전쟁에 참가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안악들이 하나둘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로 유명한 강릉 초당 두부 마을에서 콩이 어떻게 두부로 재탄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콩을 잘 씻어 물에 불립니다. 계절마다 콩을 불리는 시간도 다른데 주로 여름에는 7, 8시간, 겨울에는 15시간 정도 물에 담가 불린다고 합니다. 물에 불린 콩은 깨끗이 씻은 다음 기계식 맷돌을 이용해 갈아주는데요. 콩을 갈 때 물도 함께 넣는데 이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콩과 물의 분량은 2대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간 콩은 촘촘한 천으로 걸러 콩물만 빼냅니다. 보통 300천 헝겊의 콩물을 걸러내는데 헝겊의 개수에 따라 두부의 맛과 부드러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콩물을 걸러낼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난 후 남는 찌꺼기가 바로 비지죠. 이제 콩물을 끓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거품을 걷어낸 후 솥에서 콩물을 끓인 후 적당한 불의 세기로 뜸을 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간수 넣기가 이루어집니다. 간수는 염의 수용액으로 콩물을 침전시키는 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염의 종류만큼이나 간수의 종류도 다양한데 간수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침전되는 속도의 변화를 비롯해서 고형물의 견고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간수의 농도와 양에 따라 두부 맛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두부 전문 음식점과 두부 회사에서는 콩물과 간수의 혼합 비율이 비법이자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수는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성분이 약 0.3% 녹아있는 수용액으로 깨끗한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금을 걸러내고 남은 바닷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금기가 빠진 바닷물 역시 다양한 종류의 염이 녹아있는 수용액이므로 간수로 적합한 것인데요. 청정 자연을 유지했던 예전엔 바닷물을 그대로 간수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해양 심층수를 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수는 해양 심층수 등의 천연 간수와 화학 간수로 나뉘는데 대량 생산하는 두부 공장에선 주로 화학 간수를 사용합니다. 편리함과 함께 해수 오염으로 인한 간수 속 중금속을 우려해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천연 간수를 활용한 두부가 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영양면에서도 천연 간수는 화학 간수보다 뛰어나다고 하지요. 두부 만드는 데에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부 만드는 작용에서 차이는 없지만은 그 우리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요새 많이 좋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든지 다른 성분을 보면은 천일염에서 나온 간수가 화학적인 거로 만든 간수보다는 훨씬 더 유용할 거로 보고요. 간수를 넣고 은근한 불로 가열하면 콩물이 서서히 응고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두부, 즉 순두부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틀 안에 천을 깐 다음 초두부를 가득 붓고 굳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어갖고 무게를 하면 물이 빠질 동안 한 20분 내지 30분 기다렸다가 두부 완성. 맛있는 두부. 오케이. 돌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물 빼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그냥 눌러놓으면 자연으로 눌림에서 물이 빠지니까 이제 그러느라고 해주는 거야. 옆에 물 더 나오지 누르니까. 이렇게 뚜껑을 덮고 무거운 돌을 얹어 물기를 빼는데 물을 뺄 때는 가끔 손으로 살며시 눌러 두부의 굵기를 살펴야 합니다. 두부의 굵기를 잘 조절해야 부드럽고 맛있는 두부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단단해진 두부를 꺼내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 자른 두부는 찬물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는 두부가 더욱 부드러우면서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풍부한 단백질은 물론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포화지방산 대신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어 예부터 채식을 하는 승려나 인도의 채식주의자들이 영양적으로 가장 의존해왔다는 콩과 두부. 두부는 기원전 150년 전후 한나라의 유안이 만든 것이 그 시작으로 중국은 지금도 유안의 생일인 9월 말에 두부의 종주국임을 알리는 두부제를 성대히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두부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중국과 일본에 그 기술을 전해주었다고도 하죠. 특히 조선 왕조실록 문종 때의 기록을 보면 문종이 오래 앓던 종기를 다스리기 위해 콩을 탕으로 만든 두탕을 즐겨 섭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콩을 탕으로 만들면 성질이 차가워져 열을 식혀주고
모든 독을 없애는 효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의 병을 고친 두부. 두부의 놀라운 효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증명돼 왔습니다. 우리가 콩으로 만든 두부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단백질 영양원으로서 매우 좋은 소스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많이 먹는 거는 아주 제가 권장하고 싶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재배한 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와 빛깔로 분류하면 재배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으로 종자가 황색이며 모양이 둥근 종, 종자가 녹색인 푸른 종, 검정콩, 종자가 매우 작은 쥐눈이 콩, 그 밖에 갈색, 얼룩이, 아주까리 콩 등 매우 다양한데요. 이름으로 보자면 완두콩, 강낭콩, 검은콩, 쥐눈이 콩 등이 있죠. 콩을 심는 시기 역시 품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흰 콩의 경우 7월 이전에 심어 9월에 수확하고 서리태는 조금 늦게 서리가 올 때 수확합니다. 완두콩이나 강낭콩은 새의 피해를 별로 받지 않는 반면 나머지 콩은 새의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은 모종을 길러 옮겨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은 시경 언해에 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숙의 꼬투리가 나무로 만든 제기인 두와 비슷하여 두가 됐습니다. 이후 팥처럼 알맹이가 작은 콩무리가 들어오게 돼 이것은 소두, 본디의 콩은 대두라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기 전후에 전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물의 야생종, 중간종, 재배종이 가장 많은 곳을 그 식물의 발상지로 삼는데 이렇게 보면 콩의 원산지는 중국의 동북부, 곧 만주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또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콩이 출토된 점 등으로 미루어 콩의 원산지는 만주, 곧 옛 고구려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1690년경에 독일에 처음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에는 1804년경에 처음으로 알려져 1900년경부터 널리 재배되었으며 현재 세계 총 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처럼 고기를 주로 먹는 환경에서는 콩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콩은 우리나라처럼 농경문화와 정착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많이 섭취한 식품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콩을 주로 어떻게 섭취했을까요? 먼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는 우리 된장을 단순화시킨 미소, 청국장을 계량해 만든 나또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전통식품 나또는 대두를 삶아 띄워 만든 식품으로 젓가락으로 콩의 알갱이를 집으면 점액질의 실 같은 것이 늘어질 정도로 끈끈합니다. 나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됐는데요. 지역마다 맛이 독특한 나또 문화는 교토를 중심으로 관서 지방에서 특히 발달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뜨거운 밥 위에 나또를 얹고 여기에 날계란을 풀어 날것으로 비벼 먹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템페를 즐겨 먹는데 템페는 발효식품의 통칭이지만 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을 뜻합니다. 겉보기엔 우리 두부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는 청국장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끈적끈적한 상태인 반면
템페는 단단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템페도 서양에 알려지게 됐고 근래에는 채식주의자들이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템페 역시 우리 두부와 청국장처럼 소화가 잘 되고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선 고로케 같은 음식 팔라펠을 즐겨 먹습니다. 팔라펠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병아리 콩을 불려 마늘과 양파, 파슬리를 넣고 갈아 경단처럼 만들어 튀겨낸 것인데요. 바삭한 겉을 서서히 쪼개면 노란 속살이 드러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꼭 군만두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일정 기간 육식을 못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 팔라펠이 단백질 보충 음식으로 쓰여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콩 요리가 됐죠. 특히 팔라펠의 주 재료인 병아리 콩은 그 모양새가 병아리 얼굴을 닮아 병아리 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집트 콩, 식피 등의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병아리 콩의 원산지는 역시 중동으로 지중해, 인도, 중앙아시아의 요리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일단 단백질 함량이 다른 콩들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의 단백질 보충원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는 뭐 다이어트, 일단 포만감이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칼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특별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병아리 콩에 어쨌든 곡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은 이게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포만감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완성된 팔라펠. 겉보기엔 마치 고기 튀김이나 고로케 같은데 그 맛은 어떨까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되게 독특하고, 보통 튀김 막 이런 거랑 다르게 담백하고요. 나 이거 먹는 기다렸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고소한 맛이 되게 잘 표현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야채만 먹는 것 말고도 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아리 콩을 이용한 팔라펠 요리. 냄새도 식감도 고기 같지만 그보다 더 영양면에서 뛰어나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라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콩의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우량 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해 단위당 수확량을 증가시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콩은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물입니다. 인간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고 이를 넘어 수많은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콩에는 수분, 단백질, 지방, 섬유, 회분, 펜토산, 당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우리는 콩을 가공해 두부, 된장, 간장, 콩가루, 과자, 콩기름 등을 만들고
콩기름은 다시 가공해 인조 버터의 제조 원료와 각종 공업 원료로 쓰입니다. 콩 속의 여러 성분은 특히 탁월한 항암 효과 기능과 심혈관 질환 예방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콩 속에는 제니스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항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서는 유방암,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폐암과 결장암, 직장암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콩을 많이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의 발생이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 제니스테인 성분은 지난 2008년 염증성 신장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일찌감치 나와 있습니다. 제니스테인은 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으로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대사 물질입니다. 때문에 청국장, 된장 등의 발효식품에 더 많이 함유돼 있죠.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청국장의 어떤 물질들이 우리 신경세포가 이제 우리 뇌세포라든지 신경세포가 손상된 부분에서 청국장 추출물들을 이제 동물 실험을 하거나 세포 실험을 하면 회복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국장 발효를 45시간이든지 한 60시간 충분히 발효하면은 그런 효과가 확실히 더 컸었습니다. 또한 콩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물론 중성지방도 줄여주고 콩 속의 레시틴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역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렇듯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콩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콩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씨눈에서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을 동시에 다량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콩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화학적으로 구조가 아주 유사하여 우리 몸에 섭취되었을 때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각종 항암 활성이라든지 골다공증 예방, 심장 질환 예방 및 기타 생활 습관병을 예방시켜주는 기능성 물질이라 할 수 있고, 콩의 사포닌은 가장 중요한 생리활성 효과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항바이러스성 작용, 또는 면역을 높여주는 면역 활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콩의 씨눈에는 종자에 비해 이소플라본이 7.5배, 사포닌은 3.1배가 들어 있습니다. 콩이 이게 이제 원료 콩이거든요. 이게 원료 콩인데 이게 대풍콩이라는 콩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콩은 이 콩 하나리 이게 종피로 되어 있고, 종피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서 떡잎,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떡잎이 나옵니다. 그 떡잎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이제 씨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각 부위별로 영양 성분이라든지 들어있는 함량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종자학적으로 콩 껍데기, 떡잎, 씨눈 이렇게 세 부위로 구성되는 콩. 그렇다면 콩의 씨눈을 다량으로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35도씨의 건조기에 넣고 사흘 정도 말려준 뒤 바짝 마른 콩을 파쇄기에 넣고 충격을 주면 콩 떡잎과 종피가 제거되면서 씨눈을 쉽게 다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콩의 씨눈은 콩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2에서 3% 정도의 분량이지만 가공식품을 만들 때 분리돼 나오는 양으로 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그 콩에 함유된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콩에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아미노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콩에 뭐 우리 구수한 맛을 내는 글루탐산, 그 황을 함유하고 있는 그 시스테인, 황 함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시스테인, 그리고 또한 저희가 늘 먹는 벼라든지 밀, 보리 이런 데 화곡류에 부족되기 쉬운 라이신 함량을 되게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콩씨누는 지금까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폐기물로 버리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콩의 씨눈에서 기능성 물질인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을 분리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 성분들이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의약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콩 등의 작물 생육 반응과 수량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작물의 품질 변화와 영양 성분 함량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거듭되는 중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기술을 이용해 벼와 콩의 품종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품종 인식 코드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 출원했습니다. 99% 유사한 품종도 간단한 바코드 시스템으로 품종 간 차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벼 285종과 콩 147품종의 특징을 바코드로 나타내 이를 비교해 품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품종마다 다른 DNA 염색체를 구분하고 분류해 유전적으로 99% 유사한 품종까지도 그 차이를 잡아낼 수 있죠. 한마디로 모든 품종을 인식할 수 있는 유전체 신분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바코드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 고가의 장비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일반 실험실 수준에서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기존 분석 기술에 비해 마커 제작 비용을 10분의 1, 판별 시간은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즉 우수한 재현성과 간편함, 그리고 뛰어난 정밀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산 품종과 비슷한 저가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주요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급되고 있는 품종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병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재안전성 이런 부분들에서 수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기존 품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치환될 수 있는 맞춤형 품종 개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 맞춤형 품종 개발을 위해서 이 코드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마커로서, 표지로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기술을 각 시군 기술센터에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까이 있는 기술센터를 찾아가 품종에 대한 분석을 쉽게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품종 인식 시스템을 지금의 벼와 콩을 넘어 밀, 보리 등 식량 작물들 전반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종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우리 품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부정 유통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셋째, 분자 유통 시스템 강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풍콩의 경우에는 병저항성도 우수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지만 배꼽에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색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꼽색이 없으면서 기존의 대풍콩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육종 기술이 어려운데요. 그때 이러한 타겟을 활용하는 이 품종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또 초기 세대 수준에서도 쉽게 선발해 나갈 수 있는 육종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형을 토대로 질병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21세기 현대 사회. 이에 발맞춰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 작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형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시대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콩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국장인데요. 청국장은 콩을 통째로 발효시킨 식품입니다. 배양균을 첨가하면 하루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자연 발효에 의한 청국장은 메주콩을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더운 물에 불렸다가 물을 붓고 푹 끓여 익힌 다음 보온만으로 띄운 것입니다. 특히 그릇에 짚을 몇 가닥 깔면서 퍼담아 60도까지 식힌 다음 따뜻한 곳에 놓고 담요나 이불을 씌워 보온하면 바실러스균이 번식해 발효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 바실러스균은 발암 물질을 감소시키고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실러스균은 공기 중에도 많이 있지만 볏짚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청국장을 띄울 때 콩 사이사이에 볏짚을 넣고 띄우면 효과적입니다. 조선 중기 문헌 산림경제에 처음 등장하는 청국장은 전국장이라고도 일컫는데 17세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의 식량으로 쓰이던 장이 유입돼 이때부터 청국장 또는 전국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 장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속성장의 형태로 청국장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청국장을 즐겨 먹으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국장의 이 같은 당뇨 예방 효과는 폴리페놀과 여러 기능성 펩티드류에 의한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청국장이 발효할 때 이들 물질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이소플라본유인 다이드제인, 제니스테인, 글레시테인 등의 유익 성분도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 비만 세포, 흔히 말하는 지방세포라고 하죠. 지방세포에 얼마만큼 자라는데 억제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만 예방 효과를 보았었고, 또한 그 쥐실험에서 쥐가 당뇨 예방 효과에 어떻게 있는 것인지 청국장을 먹여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국장의 비만과 또 당뇨 예방 효과에 과학적으로 있다는 것을 사실을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 연구팀은 청국장이 발효함에 따라 증가하는 이 물질들을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후천성 당뇨병에 걸린 실험주에게 먹인 결과 인슐린 분비가 촉진될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후천성 당뇨 예방에 청국장이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특히 청국장은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된 환자들에게도 최고의 식품입니다. 대장암과 신장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산부인과 전문의 홍영재 원장. 지난 2001년 9시간여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사선을 넘었던 홍영재 원장은 이후 6개월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약화된 면역력을 청국장 섭취로 키워왔습니다. 내가 18간 밥 한 끼를 먹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 딱 놨는데 그걸 숟가락으로 떠서 연두부 같이 청국장을 이렇게 떠서 입안에다가 후 불면서 쭉 넣으니까 모든 것은 다 구역질이 나고 다 구토증이 나고 해서 안 됐는데 그게 딱 입에 들어가면서 목젖으로 쑥 넘어가는 거야. 폐에 고름 차고 고름을 녹여버릴 항생제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면역이 바닥이니까. 그래서 저는 해서 그걸 이겨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청국장의 고마움을 아주 뼈 깊이 느꼈죠. 실제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또 청국장에 있는 다당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일반 식품에서 나오는 다당체는 열량원으로 쓰이고 세포벽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뜻하는데요. 연구진은 청국장 분말을 뜨거운 물로 끓여서 추출해낸 성분으로 시료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청국장 다당 성분을 투여한 쥐는 외부 세균과 암세포 등을 없애는 대식세포의 능력이 보통 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 일부러 쥐의 면역세포 능력을 떨어뜨린 후 청국장 다당 성분을 투여한 결과 쥐들은 2주일 만에 정상에 가깝게 면역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된장은 발효시켜서 먹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반면 담근 지 2, 3일이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청국장.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예방, 치매 예방, 간 기능 개선 및 숙취 해소, 빈혈 예방 등 청국장의 효능은 상상 이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장수마을을 조사한 결과 콩과 마늘 수확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산과 이용 면에서 세계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로 부상한 콩은 무병장수 시대를 꿈꾸는 21세기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콩. 21세기 현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슈퍼푸드입니다.